양백창구이 전문점 오후 4시부터 새벽 2시까지 오픈. 연말연시 예약은 213-249-9292. 진정한 미식 문화를 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오대산이 새해 인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저희 오대산에 보내주신 뜨거운 성원에 감사드리며 기축년에도 정갈하고 품격 있는 미식 문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새해에도 많은 사랑과 성원 부탁드리며 한인 여러분 모두 간에 무궁하시고 만사 형통하시는 행복한 하루하루가 되십시오. 2008년 저희 유니티 센터뱅크에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밝아오는 새해에도 여러분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만사 형통하시길 기원합니다. 기축년에도 저희는 여러분께 기쁨과 행복을 전하는 유니티 센터뱅크가 되겠습니다. 새해에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음악이 주는 최고의 기쁨과 고객 만족을 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한미피아노가 새해 인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저희 한미피아노에 보내주신 뜨거운 성원에 감사드리며 기축년에도 최고의 고객 서비스를 실천하겠습니다. 새해에도 많은 사랑과 성원 부탁드리며 한인 여러분 모두 간에 무궁하시고 만사형통하십시오. (12월 31일) 수요일 이브닝 포커스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브닝 포커스 진행을 맡고 있는 피로조입니다. 오늘 이브닝 포커스 시간에는 2008년 한 해 관심을 끌었던 이민 이슈에 대해서 특집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JBC 청취자 여러분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브닝 포커스 시작합니다. 오늘 이브닝 포커스는 임상호 변호사와 함께 이민법 이야기로 함께 꾸며봤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마지막이죠. 2008년 한 해 동안 있었던 이민 이슈들에 대해서 종합 총정리하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스튜디오에 임상호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난주 1부에 이어서 오늘 2부 2008년 특집 한 해 동안 있었던 이민 이슈를 짚어보고 있죠. 네, 네. 오늘은 어떤 이슈들을 저희가 알아보게 됩니까? 네, 오늘은 2008년 특집 2부로 지난주에 말씀 못 드린 2008년도 동안 있었던 핫 이민 이슈와 새로 나온 이민 법안과 또 변경된 이민 법안에 대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 2008년도 이 이민 흐름을 배경으로 앞으로 2009년도에는 어떻게 이민 정착을 할 것인지를 또 짚어보고 또 2009년도에 새로 나오거나 큰 이슈가 될 만한 이민 법안들도 한번 예측해보기로 계획을 했었으나 시간상 이 부분은 오늘은 좀 힘들고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눠봐야 될 것 같고 네, 오늘은 구체적으로 H-1B 쿼타 문제점과 H-1B 강화 규정 문제와 불경기와 환율 문제로 인한 E2 감소 현황과 E2 심사 강화 추세, OPT 스탬 법안, 그리고 무비자 시행 이슈들에 대해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네, 오늘 2008년 특집 2부에도 한 해를 돌아보면서 많은 한인분들께 큰 영향을 주었던 이민 역사를 짚어보며 변화되어가는 한인 이민 역사를 느껴보는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이민 이슈, 저도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만 다시 한번 그 문제가 됐었던 H1B 쿼타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1B가 뭔지 우리 제비 청취자 여러분들은 우리 함께했던 우리 제비 청취자 여러분들은 H1B가 뭔지에 대해서는 다 알겠지만 네. 그래도 우리가 한 번 더 간략히 설명을 하고 넘어가죠. 네, H1B는 뭐 흔히 다 아시다시피 취업 비자를 말하죠. 그렇죠. 네, 이제 일반적으로 대학교 졸업 학력 이상의 특별한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특별 직종, 영어로는 specialty occupation이라고 그러죠. 네. 이러한 그 전문 직종에 그 종사하게 될 임시 비이민 직원 비자 또는 신분을 말하는 거죠. 네. 네, 3년을 처음에 받고요. 또 3년을 연장을 해서 총 6년을 받으실 수가 있고 또 취업 이민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경우에 따라서 1년씩 또는 3년씩도 네. 연장이 가능한 취업 비자입니다. 그렇군요. 네, 올해 2008년도에 H1B 쿼타는 6만 5천 명이었습니다. 네. 네, 이 중 6,800개는 미국과 칠레 그리고 싱가포르와 FTA로 인해 따로 칠레와 싱가포르 국민에게 주어지게 돼 있고요. 네. 그래서 이 두 국가의 시민을 빼고는 실질적 쿼타는 총 5만 8,200개 밖에 되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국 대학교에서 석사나 석사 학위 이상의 학위를 받으신 분들은 추가로 2만 개의 쿼타가 또 따로 있습니다. 제가 네. 개인적으로 임사 변호사한테 한번 꼭 질문하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네. 개인적으로 생각하실 때 이 6만 5천 개, 네. 이 중에서 또 6,800개를 뺀 5만 8,200개. 네. 이 숫자가 과연 적당한 수치인지 아닌지 이성호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물론 적당하지가 않죠. 네. 왜냐하면은 그 추첨에 뽑아가지고 네. 뽑힌 분들만 H1B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부족한 숫자죠. 네네. 네. 네. 하여튼간 올해 2008년도 경우 즉 2009년 이민국 회계연도가 되겠죠. 네. 예. H1B 2009년 10월부터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네. 2008년 10월 달부터 일을 시작하는 2009년도 이민국 회계연도부터 일 시작하기 위해서 네. H1B 총 신청건이 16만 3천 개였으며 이 중 그 석사학위나 석사학위 이상의 H1B 신청건은 총 3만 1,200개로 분류가 됐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석사용과 학사용 취업비자 추첨자 8만여 명의 통고가 대부분 6월 2일까지 마무리됐다고 볼 수 있고 네. 7월 15일까지는 탈락자 서류가 대부분 반송이 됐었습니다. 경쟁률은 학사용이 2.5대 1, 네, 석사용이 1.5대 1을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네, 하여튼간 안타깝지만 추첨에 떨어지신 분들은 이제 2009년도 4월 1일까지 다시 신청을 할 수가 있으시고 네. 추첨에 뽑히실 경우는 2010년도 이민국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2009년 10월 1일부터 일을 시작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경우 지금부터 내년 2009년 9월 30일까지는 합법적 비이민 신분을 유지하시거나 그것이 힘드신 분들은 한국에 나가서 체류하시다가 2009년도 10월 달 되기 전 열흘 전에 H1B 비자를 받아 다시 미국으로 입국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네, 정말 치열한 경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추첨에 뽑혀 취업 비자를 잘 받으셨지만 또 다른 많은 분들은 추첨에 떨어져 취업 비자 신분의 이민 정착에 큰 어려움을 겪었던 한 해였기도 했습니다. 이런 점이 참 안타깝긴 합니다. 그렇죠. 네. 네,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이 그 이민 정착의 어려움을 네. 겪었었던 2008년도가 되겠죠. 네. 네, 하여튼간 바라는 마음은 내년에는 많은 한인분들이 더 많이 취업비자 추첨에 당첨이 돼 안정된 이민 정착기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또 2009년도엔 H1B 규정 강화로 인해 좀 걱정할 만한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사실 하게 되기는 합니다. 그렇죠. 네. 오늘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이렇게 특집으로 방송을 하고 있는데 네. 최근 나온 H1B 강화 규정에 대해서 한번 네. 다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 지난 10월에 그 이민국 관계자는 매년 10만 건 가량 발급되는 H1B 비자 신청서에
20%가 가짜라고 밝혔습니다. 20%가요. 네, 이건 굉장히 큰 규모죠. 그렇죠. 네, 서류 심사를 강화시키는 것 외에도 허위 신청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여 철저히 단속할 거라고 또 밝혔습니다. 네. 그렇다면 정당하게 취업 비자를 신청하시는 분들도 이로 인해 자칫 잘못 피해가 갈 수도 있고 또 예상치 못했던 우려를 끼치게 될 수 있을 걸로 예측을 하게 됩니다. 네. 사실 이민국이 검토 중인 서류 수속 변경안에 따르면 허위 신청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비자 신청자와 고용주에 대한 정보를 사전 조회할 수 있는 독립된 데이터 조회 시스템을 설치하고 허위 서류를 접수시킨 신청자와 고용주에게 거액의 벌금을 부과시킨다는 내용입니다. 네, 특히 고용주가 비자를 원하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돈을 받고 불법으로 취업을 허용하는 걸 막기 위해 외국인 인력 채용의 필요성을 증명하는 첨부 서류를 강화시킬 전망입니다. 그렇군요. 네, 빠르면 내년도 회계연도분 서류가 접수되는 4월부터 적용이 될 수 있을 걸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더더욱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는 네. 이민 변호사분들께서 일하는 양이 많아지게 되는 겁니까? 일하는 양이 좀 더 많아졌다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네네. 이 강화 규정 내용에 네네. 보면요. 그 LCA라는 게 있는데 네. 그 LCA를 일단 저희는 현재는 그 온라인으로 승인을 받고 있어요. 네네. 예, 그걸 승인 받은 거를 첨부로 해서 H-1B 신청을 하게 돼 있는데 네. 그걸 더 이상 또 온라인으로 못 받게 됐어요. 승인을. 그렇군요. 예, 그렇다면 예전에는 팩스로 그걸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팩스로 하면 아무래도 절차적으로도 시간이 더 걸리죠. 네네. 네, 그러니까 일이 조금 많아진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제 절차적으로 좀 이제 번거로워졌군요. 그렇죠, 번거롭고 네. 손님들한테도 이제 이게 네. 시간을 미리 일을 시작을 해야 되니까 예, 그냥 당장 그게 승인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미리미리 이제 네. 더 일을 준비하셔야 되겠죠. 네. 네. 아무튼 제가 이 개인적으로 추측하기에도 이러한 이민국의 조치가 취해질 경우 아무래도 취업 비자를 승인받는 데 걸리는 시간이 현재보다는 더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또 본의 아니기에 거부율도 사실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은 이런 그 H-1B를 하는 포지션이 직종이 좀 어떻게 보면은 어떤 전공을 했느냐에 따라서 좀 정해진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다 보면 뭐 상대 나오신 분들이 주로 많이 하시는 게 뭐 마켓 리서치 애널리스트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이제는 그 마켓 리서치 애널리스트 같은 포지션으로 신청을 했었을 때 너무 많이 하니까 또 이제 더 이제 조사도 더 많이 하고 이러다 보면은 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좀 거부할 것도 좀 생기지 않을까. 네. 네, 이런 우려도 사실 하게 되죠. 네. 거부율이 좀 높아질 수 있는 우려. 예, 그런 네. 우려가 됩니다, 사실. 네. 네. 그리고 또 물론 대부분 한인들은 지금까지 정당하게 취업 비자를 신청해 왔다고 저는 보고는 있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실 걸로 믿습니다. 네. 그래도 사실 이전보다는 한인들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또 좀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자면 아무래도 허위 신청 서류 숫자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렇다 보면 추첨에 뽑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상황도 올 수 있지 않을까도 생각을 해봅니다. 네. 취업 비자 서류 심사 강화가 실현되면 또 이런 불편한 점도 있겠지만 또 이로 인해서 또 긍정적인 측면도 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취업 비자 서류 심사 강화가 실현에 불편한 점도 있겠지만 그 서류가 걸러지게 되면서 네. 또 그 반대로 예. 또 추첨에 뽑히게 될 확률이 높아지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렇겠죠. 네, 또 네. 혜택을 보는 사람도 생길 수 있다. 그렇죠. 아무래도 네. 추첨하는 데는 또 도움이 될 수가 네, 있죠. 그 네. 서류에서 다 걸려지게 되니까. 아무래도 덜 신청하거나 그렇죠. 네. 예, 그렇게 되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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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불경기와 환율 문제로 인해서 그 E2가 감소됐고요. 그 E2 심사 강화 추세에 대해서 어떠한 점들이 내용들이 있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아시다시피 올해는 정말 심각한 그렇죠. 경제 침체로 인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힘들어했고 지금도 힘들어하는 그런 한 해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주위에 많은 분들이 정말 힘든 상황을 호소하고 오랜 미국 이민 생활 중 처음으로 가장 심각한 경제 상황을 경험한다고들 많이들 얘기하고 계십니다. 네네. 네, 게다가 원화 환율이 1,500원대 이상 올라가서 한인들이 투자를 하는 그 심리를 많이 막고 그랬던 2008년도였던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우선 E2 투자 비자와 투자 이민을 하시려고 계획하셨던 분들이 2008년도
특히 4, 4분기에 들어서는 네. 현재 줄게 된 게 현실입니다. 네, 그리고 이투를 하시려고 하셨던 분들이 불경기와 환율 문제로 학생 신문으로 변경을 하는 경우가 많이 늘었고 네. 투자 이민은 상담을 거의 뭐 안 하시는 상황이 됐고요. 네, 또 많은 분들은 이투 계획을 하셨다. 환율이 떨어질 때를 기다렸다 하시려고 시간을 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네, 그리고 이투로 사업체를 운영하시던 분들조차 장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네, 학생 신분으로 이제 변경을 하려고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거나 또는 어떤 분들은 아예 사업체를 포기하시고 한국으로 돌아가시거나 또는 불체자로 남게 되는 경우도 사실 많아졌습니다. 네, 안타까운 거죠. 경기 네. 불황으로 인해서 생겨난 네. 거니까. 네. 어쩔 수 없는 현실이 정말 많은 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다 잘 안 되니까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신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리고 학생으로 이제 공부를 하는 학생 신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한국으로 많이 사실 돌아갔던 한 해였기도 하죠. 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던 2008년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또 여기에다가 심사까지 강화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특히 이런 지금 최근 들어서 네. 아주 가장 최근이거든요, 사실. 네. 예, 근접한 최근 들어서 글쎄요 한 11월 말부터라고 말을 할 수 있을 네, 거거든요. 한 달 정도 됐죠. 예, 그렇죠. 예. 이투 심사가 많이 강화가 됐습니다. 네. 한국에서 이투 비자를 대사관에서 신청하는 분들이죠. 그런 분들도 투자를 많이 아주 금액을 많이 하신 분들이죠. 네, 그런 분들도 요즘 들어서 보충 자료 요청을 자주 합니다. 네, 특히 투자금이 합법적으로 벌어진 돈이냐, 네. 거기에 대해서 보충 자료 요청을 강하게 하는 추세고요. 네, 또 미국 내에서 이투로 신분 변경을 하는 경우도 투자 금액이 좀 작을 경우는 보충 자료 요청을 하는 추세입니다. 보통 안 했는데 좀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요, 맞습니다. 제가 느낌이 예를 들자면은 한 5만 불 정도만 투자를 해도 불과 한 2개월 전만 해도 하나도 문제 없이 보충 자료 전혀 없이 요청 전혀 없이 다 문제 없이 다 승인이 됐었는데 네. 갑자기 12월 달 들어서는 투자 금액이 그러니까 좀 많은 거 예를 들어서 한 뭐 10만 불 네. 이런 거는 보충 자료 없이 다 그냥 승인이 딱딱 돼요. 되는데, 똑같이. 네. 근데 이제 5만 불 좀 넘거나 5만 불 이렇게 된 것들은 5만 불, 10만 불 사이. 그렇죠. 네네. 그렇죠. 이제 5만 불 좀 넘거나 5만 불 요 정도 것들은 이제 보충 자료 요청을 하고 또 두 번씩도 해요. 2차로도. 근데 이제 보충 자료 요청 또 답변을 다 해주면 또 승인은 돼요. 다행히. 아, 그렇습니까? 네, 아직까지는? 네, 승인이 되는데 혹시 좀 이제는 투자 금액을 좀 올려라라고 이제 암시를 좀 하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도 들고 그렇군요. 또 이제 12월 달에가 좀 약간 이제 좀 심사가 이상하게 그 12월 달에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12월 달에 좀 강화되는 그런 게 있어요. 네네. 똑같은 것도 좀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네. 또 뭐 이투 투자자뿐만이 아니라 이투 인플로이 경우도 네, 마찬가지로 그렇죠. 예, 좀 까다롭습니다. 보충 자료 요청을 좀 자주 하는 상황이고요. 뭐 하지만 또 이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 하면 또 다 승인이 되는 그런 그 상황이지만 또 이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그리고 시간적으로 많은 그 피해를 보시기 때문에 2008년도 하반기부터는 좀 이투하시는 분들도 좀 고전을 하시는 해였던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또 이제 답답했던 거는 영사나 이제 이민국 심사관들이 첨부한 서류들을 재검토를 잘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한국에서 비자 인터뷰할 때도 그렇고 예, 검토를 제대로 하지도 않고 무조건 보는 서류를 또 보내라고 이제 보충 자료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게 참 답답했습니다. 네. 뭐 우리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이민국의 어떤 행태, 네. 그런 행태를 보여주는 거죠. 네, 그렇죠. 하여튼간 2008년도 11월 말부터는 미국에 투자를 하는 한인분들께까지도 쉽지 않은 시간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네, 2009년도에는 경제 침체에서 벗어나고 환율도 좀 안정화가 되고 이투 심사 기준이 다시 완화돼서 한인분들이 좀 수월하게 이투를 좀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네. 여러분은 현재 임상원 변호사와 함께 올 한 해 2008년도에 있었던 이민 이슈들에 대해서 특집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자, 뭘로 시작할까? 난 백세주. 백세주. 나도 백세주. 나는 백세주 하라니까. 세계 어딜 가도 백세주만한 술이 있나? 12가지 한약재로 새로워졌다는데 마셔줘야지. 오, 그래? 그럼 나도 백세주. 12가지 한약재로 새로워진 백세주, 국순당. 아니 같은 고창산인데 왜 안 된다는겨? 자네 복분자는 1등급이 아니란 말이여. 1등급? 그럼 나만 1년 농사 콩치란 말이야? 예끼 나쁜 사람. 미안하네. 국순당 명작은 100% 고창산 1등급 복분자로만 만듭니다.
국순당 명작 복분자. 34년을 한결같이 정품만을 취급해온 한인타운 최고 품질, 최저 가격의 전자제품 전문 매장 한스전자. 최고 선명도의 소니 TV, 세계를 사로잡은 삼성 TV 신제품 대량 입하 등 최고의 전자제품들을 빅세일하고 있습니다. 한스전자에서 좋은 제품 하나름 구입하세요. 없는 게 없는 집, 좋은 게 다 있는 집. 한스전자. 웨스턴과 12가 323-732-7131, 732-7132. 샤워에 드라이까지 가끔 내 머리인 것조차 잊을 수 있는 하이머. 사람 머리와 똑같은 하이머를 만들 수는 없을까요? 내추럴 프로젝트는 이런 의문에서 시작됐습니다. 자연스러움의 끝에 도전하세요. 하이머 내추럴 프로젝트. 문의는 213-387-4466. 안녕하세요. 무라사키 자스민입니다. 햇살 좋은 오늘 회덮밥이 어떠세요? 오늘은 오 해피데이네요. 낭만이 있는 분위기 좋은 밤 기다려주세요. 오늘은 무라사키가 여러분을 모십니다. 자줏빛 향기가 있는 무라사키. 여러분의 하루를 오 해피데이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아로마센터 2층에 위치한 무라사키. 전화번호는 13365-9631입니다. 감사합니다. LA 대표 순대 팔가 순대를 아껴주신 한인 여러분께 새해 인사드립니다. 개업 19년을 맞이하고 팔가와 후보로 이전한 지 만 1년. 저희 팔가 순대가 LA 대표 순대가 되도록 도와주신 고객 성원에 보답하며 새해엔 더 특별한 서비스로 모시겠습니다. 새해에도 변함없는 사랑 부탁드립니다. 지난 15년 동안 변함없이 저희 전원식당을 사랑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정에서 드시는 맛처럼 전원식당을 아껴주신 여러분을 위해 올림픽과 호바트에 전원 토속반찬 가게도 열게 되어 앞으로 맛있는 먹거리만을 대접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사다난했던 지난 한 해에도 저희 헬스코리아에 보내주신 사랑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밝아오는 기축년엔 한인 가정과 한인 직장이 모두 건강하시고 원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저희 헬스코리아는 한인 커뮤니티의 건강 365일을 위해 새해에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365일 내내 건강하십시오. 네, 여러분께서는 이브닝 포커스 임상호 변호사와 함께하는 이민법 이야기 2008년 연말 특집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OPT 스탬 법안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 법안이 한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법안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OPT 스탬 법안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2008년 4월 8일 국토안보부에서 발표한 새로운 OPT 연장 관련 법안이죠. 네, OPT란 Optional Practical Training, 한국말로는 현장 취업 실습을 말하는 거고, 학생 신분으로 있으신 분이 학위를 마치고 나서 일을 할 수 있는 그 Work Permit을 받은 그 기간을 OPT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이 규정에 의하면 과학, 공학, 기술, 수학 등 특정 분야, 전공, 졸업 유학생들 중에서 전공 학위와 직접적 관련 업종으로 E-Verify 프로그램이라는 데 가입이 되어 있는 고용주 스폰서에게 취업이 되어 있는 분들은 기존의 12개월밖에 가질 수 없는 OPT 기간을 2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거의 한 3배로 늘어나게 된 거죠. 네, 많이 늘었습니다. 네, 하여튼간 그 OPT, STEM OPT 익스텐션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STEM은 그 줄여서 한 말이죠.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를 줄여서 한 말이 이제 STEM입니다. 네. 그리고 그 후에 곧 미 연방 이민국은 Gap Provision이라는 규정을 4월 18일 날 이메일로 발표를 해서 OPT를 가지고 H-1B 전문직 취업 비자죠. 그거를 H-1B 신청한 유학생들은 취업을 시작하는 10월 1일까지 체류 기간에 공백이 있어도 별도의 체류 신분을 유지하지 않아도 합법적인 신분이 유지가 된다고 규정하시겠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큰 이익이에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은 9월 30일까지 합법적 비이민 신분이 깔려 있으신 분들만 10월 1일부터 H-1B 일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예를 들어서 뭐
7월 달에 뭐 학생 신분이 끝났다라든가 네네. 뭐 6월 달에 끝났다라든가 OPT가 그런 사람이라도 신분을 다시 유지하지 않고 예를 들자면 또 괜히 다른 학교 가가지고 I-20 받아가지고 학생 신분을 유지하거나 그렇죠. 다른 신분을 변경을 하지 않고 상당히 번거로울 텐데 이렇게. 그렇죠. 네. 그냥 신분이 죽어도 상관없이 10월 1일부터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혜택 되신 분 보신 분들이 제 이제 클라이언트 분들 중에 계시거든요. 근데 네. 정말 너무 좋은 이런 그렇죠. 프로텍션을 받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면 네. 이거는 그 H-1B에 뽑힌 사람의 경우를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뽑혀야 네. 됩니다. 예. 뽑히지 않은 사람은 그거는 그렇죠. 해당이 안 됩니다. 되는 거죠. 네. 네. 하여튼간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그런 많은 한인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좋은 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이 법안은 OPT를 받은 유학생들이 취업을 전공하기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업종으로 일정 기간 안에 하지 않을 경우 취업을 하지 않을 경우 네. 합법적 체류 신분을 잃고 불체가 된다고 또 규정하는 단점도 있습니다. 네, 이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OPT를 받으신 분은 맥시멈 90일 동안 취업이 안 돼도 됩니다. 네. 4월 18일 이메일로 발표돼 cap gap provision이라는 걸 통해 OPT 연장을 받으신 분도 똑같이 90일 동안은 직장이 없어도 됩니다. 하지만 스템 OPT로 17개월의 그 연장을 받으신 분들은 추가로 30일이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120일 동안은 취업을 안 해도 됩니다. 그렇군요. 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총 90일 또는 총 120일을 말합니다. 그 90일 사이에 중간에 공백 기간이 있어도 예를 들어서 30일 일하고 뭐 30일 쉬고 그랬다 그랬을 때는 또 30일만 일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랬다 또 30일하고 또 30일 때는 60일 일을 안 하게 되는 거죠. 총 합쳐서 90일을 말하는 거죠. 네. 그래 하여튼간 2008년도에 나온 새로운 법안 중 그래도 이 법안은 한인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법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009년도 새해에는 많은 한인들이 OPT 스탬 법안의 혜택을 많이 잘 받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제는 이제 마지막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뭐니 해도 2008년도에 있어서 가장 큰 이슈였던 거는 바로 무비자죠. 그렇죠. 네, 무비자 이슈였던 거는 뭐 누구든지 다 인정하는 그런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무비자 시대 이제 열렸습니다. 네. 임상호 변호사 볼 때는 어떻게 그동안 몇 개월이 됐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 그 무비자가 아시지만 좀 간단하게 일단 좀 설명을 드리자면 무비자는 그 말 그대로 입국 비자가 없이도 다른 나라 예를 들자면 한국 같은 나라에서 미국으로 입국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일을 말하겠죠. 그렇죠. 네, 이 비자라는 허가증을 한국 분들은 한국에 있는 미 대사관에서 받으시고 미국을 입국을 하시는 거죠. 방문 비자를 받거나 학생 비자를 받거나 관광 비자를 받거나 E2 비자를 받거나 무슨 뭐든지 그 비자를 받고 들어온 거죠. 하지만 이제 무비자는 미국을 입국할 수 있는 이 비자라는 허가증을 한국에 있는 미 대사관을 통해서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고 미국에 입국을 하시는 상황이죠. 아주 간편해진 거죠. 네, 그렇죠. 네, 이제는 정말 한국인들은 그 한국 여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미국에 입국하는데 비자가 필요 없어서 한국 여권을 가지고 미국에 입국을 하시면 공항에서 최고 90일의 체류 기간을 받게 되는 걸 무비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고라고 한다면 최고 90일이라는 3개월 정도인데 예전에는 최고 한 6개월 정도까지는 비자가 있을 경우 관광 비자나 뭐 이런 게 있을 경우는 6개월 정도는 비자 됐었죠. 때 최고 여행 목적으로 왔다 그러면은 6개월을 받았죠. 최고. 그렇죠. 근데 대부분 6개월 받았죠. 통상적으로. 근데 이제는 최고가 90일이죠. 90일. 네. 그리고 우선 무비자로 이제 미국에 입국을 원하신 분들은 그 대신 또 절차가 있죠. 모든 분들이 일단은 뭐 여권이 뭐 유효하건 유효하지 않건 전자 여권이 무조건 필요가 하죠. 이 전자 여권에 필요한 어떤 그 서류들이 좀 바뀌었는데, 뭐 사진이 뭐 어떻게 돼야 된다, 뭐 귀가 잘 보여야 된다, 뭐 여러 가지 그 영상에서 발표한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잘 안 돼가지고 이렇게 좀 불편한 점이 좀 있긴 하지만, 뭐 이 전자 여권이 있어야 무비자 시대에 꼭 걸맞는 그런 도구지 않습니까? 있어야만 됩니다. 네. 그렇죠. 아무튼 이 전자 여권이라는 거는 그 이름, 여권 번호, 얼굴 모습 등을 그런 정보를 전자칩에 담아놔가지고 기계 판도식 여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전자 여권을 받으신 분들은 출국 3일 전까지 입국 허가를 받아야 하죠. 네, 그러기 위해서 미국 국토안보부의 전자 여행 허가 그 사이트
에스타라고 합니다. 네. 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 그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허가를 받으셔야만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보통 수초 만에 신청을 하면 여행가 가서 그 자리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간혹 대기 판정이 나와도 3일 정도 안에 입국 허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입국 허가가 나신 분들은 미국에 무비자로 오실 수가 있게 되죠. 네. 그럴 때 비행기 안에서 I-94W라는 입국 허가서를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입국 심사대에서 이 I-94를 또 보여주셔야 되죠. 옛날에는 그냥 I-94였죠. 그렇습니다. I-94였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도 I-94 쓰죠. 다른 네. 비자를 받고 들어오신 분 똑같이. 네. 네. 근데 이제 무비자로 올 때는 I-94W. 그리고 꼭 그걸 비행기 안에서 미리 작성을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입국 심사대에서 꼭 그 비행기 왕복 티켓을 꼭 입국 심사대에서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을 하실 경우는 지금까지는 많은 한국분들이 미국에 입국 후 체류 신분 변경을 하시거나 미국에서 체류하시다가 그냥 영주권을 신청하시던 걸 더 이상 못 하게 됩니다. 네. 한 가지 예외는 있습니다. 네,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을 하신 분들도 미국 내에서의 직계 가족 영주권 신청은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네. 다시 말하면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또는 시민권자의 만 21세 미만 미혼 자녀로서 또는 만 21세의 시민권자의 부모로서 미국에 무비자로 입국을 하셨어도 이런 분들은 미국에서 이민국을 통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한 가지 아셔야 될 점은 무비자 시대라도 방문 비자를 미국 대사관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전처럼 똑같이. 그렇습니다. 네, 방문 비자로 미국에 입국을 하신 분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체류 신분 변경을 하실 수도 있고 또 다른 체류 신분 변경 후 계시다가 영주권 신청도 직계 가족으로 시민권자 직계 가족으로 하지 않더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미국 내에서 이민국을 통해 직접 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물론 방문 비자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비자도 한국에 있는 미 대사관에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모든 비이민 비자를 받고 들어오신 분들도 꼭 방문 비자가 아니더라도 학생 비자로 들어오시거나 H-1B 비자로 들어오시더라도 언제든지 입국하시고 다른 비이민 신분으로 예를 들어서 E2 신분으로 체류 신분을 계속 변경하실 수가 있고 또 여기서 체류하시면서 또 영주권 진행을 하시면서 또 문호가 풀리고 그러면은 미국 내에서 이민국에다가 영주권 신청을 해서 또 영주권을 받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하여튼 무비자는 그래도 정말 2008년도 한 해 동안 있었던 이민 이슈 중 가장 크고 또 많은 한인들에게 이득이 될 만한 이민 법안이었다고 사실 생각을 합니다. 네. 부디 또 많은 분들이 2009년도에도 더 무비자를 잘 이용하셔서 또 당사자분들과 그리고 미국에 계시는 한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예, 이브닝 포커스 임상훈 변호사의 이민법 이야기 지난 2주에 걸쳐서 2008년도 특집으로 1부와 2부 로 나눠서 이민 이슈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자, 다음 주 이제 새해 저희가 다시 이제 제비 청취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어떤 토픽으로 우리 새해 제비 청취자들과 만나게 됩니까? 네, 다음 주에는 지난 이제 2주에 걸쳐 방송해드린 2008년도 특집 1부와 2부에 말씀드린 이민 이슈들을 토대로 앞으로 2009년도에는 어떻게 이민을 정착을 할 것인지를 짚어보고 또 2009년도에 새로 나오거나 큰 이슈가 될 만한 이민 법안들이 무엇일까에 대해서도 한번 예측해보는 시간을 가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꼭 들어야 되겠네요.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이제 올 한 해가 이제 지나가는데 우리 임상호 변호사도 JBC 청취자분들과 이민법과 함께 한 해 동안 이렇게 생활해 왔는데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 JBC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새 인사로서 오늘 올 한 해를 마무리하도록 하죠. 네. 정말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 시간에 또 청취해 주신 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정말 청취자분들께서 새해에 계획하고 계시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다 잘 이루어 주시고 내년에 정말 건강하시고 정말 여러 면으로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정말 많은 좀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임상호 변호사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현재 이브닝 포커스 함께하고 계십니다.